2024년 11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흰 머리의 여성들로 붐볐습니다. 명문여고 50주년 동창회였죠. 박영숙은 레스토랑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자꾸만 뒤돌아 나가고 싶었습니다. 야, 박영숙, 왜 거기 서 있어? 친구 김옥자가 영숙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옥자는 영숙을 테이블로 데려가 앉히며 웃었습니다. 나 같은 식당 아줌마가 여기 어울리겠어? 다들 교수, 의사, 사업가들인데.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옥자가 영숙의 어깨를 툭 쳤어요. 야, 너 이제 건물주잖아. 음식점 2개의 빌라까지. 당당해. 식사가 시작되고 사회를 맡은 동창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미국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최민호 동창 나오세요. 레스토랑 입구에서 키 큰 남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회색 양복을 입은 그는 흰 머리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민호의 시선이 영숙을 발견하고 멈춰섰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호가 영숙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영숙이, 맞지? 50년 만이네. 영숙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와 한강변을 걸었어요. 11월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영숙의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아내가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 그동안 많이 외로웠어. 민호가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남편이 40년 전에 교통사고로, 그때 애들이 너무 어려서 정신없이 살았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식들은 잘 크긴 했어? 셋 다 장성해서 결혼했어요. 저는 식당 2개 하면서 키웠죠.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물관도 가고 영화도 보고 공원도 산책했어요. 영숙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한 여자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3개월 후 민호가 한강 유람선을 예약했어요. 저녁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는 순간 민호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아, 우리 남은 인생 함께 살자. 이제 우리 나이에 뭐가 두렵겠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50년 전 고등학교 교정에서 고백도 못하고 헤어졌던 첫사랑이었죠. 네, 좋아요. 다음 날 영숙은 세 자식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장남 준호, 장녀 미숙, 차녀 수진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영숙의 떨리는 목소리에 준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프신 건 아니시죠? 아니야. 엄마는 건강해. 그런데 재혼하려고 해.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세 자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좋은 분이야. 퇴직 공무원이고. 네, 재혼이요? 준호가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영숙은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팔짱을 끼고 천천히 물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가 70인데. 미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재혼은 또 무슨. 혼자 편하게 사시면 안 돼요? 막내 수지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엄마, 제정신이세요? 그 나이에 결혼은. 준호가 수진을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영숙은 자식들의 반응을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너희 아빠 돌아가신 지 40년이 넘었어. 엄마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잖니.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뭐 하는 사람이고 재산은 얼마나 있어요? 영숙은 아들의 질문에 당황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왜 재산 이야기부터 나오는 걸까요? 퇴직 공무원이고 상가 건물 하나 있다고 하더라. 미숙이 재빨리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한테 자식들 있어요? 아들, 딸 하나씩? 다들 장성해서 결혼했어.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세 자식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준호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재혼하시려면 재산 정리부터 하세요.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재산 정리?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호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음식점 2개랑 이 빌라 예금까지 다 3등분해서 우리한테 미리 주시고요. 어머니는 그 사람이랑 알아서 사세요. 영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키운 자식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준호야, 엄마가 지금 뭘 들은 거니? 미숙이 오빠 편을 들었어요. 오빠 말이 맞아요, 엄마.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지금 정리하는 게 나아요. 수지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아버지도 아닌 낯선 사람한테 우리 재산 빼앗길 순 없잖아요. 영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가. 다들 당장 나가. 영숙이 소리쳤어요. 세 자식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준호가 현관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실적으로 판단하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문이 닫히고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은 텅 비었지만 자식들의 차가운 말들이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우리 애들이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민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가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야. 아까 통화했는데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다음 날 저녁 민호는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 장남 진우와 딸 소영을 불러앉혔습니다. 두 자식은 심각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마주보고 있었어요. 애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혼하려고 해.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첫사랑을 50년 만에 만났어. 진우가 곧바로 물었어요. 아버지, 그 여자분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민호는 아들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진우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빠는 그 사람이 좋아서. 소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끼어들었어요. 아빠, 아직 엄마 돌아가신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민호가 딸의 손을 잡으려 하자 소영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우는 팔짱을 끼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 여자 자식들이 셋이라면서요? 나중에 상속 문제로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민호는 자식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두 자식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아파트를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영숙의 음식점 영숙이네 반찬에 준호가 찾아왔어요. 점심시간이 막 지난 오후였습니다. 영숙은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어머니,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준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영숙이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물었어요. 변호사한테 자문받아서 만든 재산증여 계약서예요. 세금 문제도 다 알아봤어요. 구석 테이블에서 밑반찬을 담고 있던 단골 이정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칠순이 넘은 정혜는 영숙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니, 자식이 부모한테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해?
정혜가 작은 목소리로 혀를 찼습니다. 영숙은 서리를 밀어냈어요. 안 돼. 엄마가 평생 모은 건데 왜 지금 내놔야 하니? 준호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럼 재혼 포기하세요. 간단한 문제예요, 어머니. 준호야, 넌 정말.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서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정혜가 영숙에게 다가와 등을 쓰다듬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정혜 씨,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날 저녁 민호가 영숙의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두 사람은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우리 애들도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 재산 정리하고 재혼하래. 민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미안해, 영숙아. 내가 너한테 짐만 지운 것 같아. 영숙이 민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빠 잘못 아니에요. 우리 포기하면 안 돼요.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게 밖으로 겨울밤의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2주 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양가 자식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제안해서 성사된 만남이었어요. 테이블 한쪽에는 준호, 미숙, 수진이, 다른 쪽에는 진우와 소영이 앉았습니다. 만나자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가 명함을 건넸어요. 진우도 자신의 명함을 꺼내 교환했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로 골치가 아파서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시죠.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저희 어머니 재산이 부동산 포함해서 약 30억 정도 됩니다. 음식점 2개, 빌라 한 채, 예금 5억이에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연금이랑 상가 임대료로 월 500 정도 나오고요. 예금이 5억, 아파트가 10억 정도 됩니다. 미숙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그럼 각자 재산은 각자 자식들이 상속받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소영이 즉시 동의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엄마 유산은 원래 우리 거고 아버지 것도 우리가 받아야죠. 수진이 한 발 더 나갔어요. 그리고 두 분이 결혼하시더라도 재산 합치는 건 절대 안 돼요. 통장도 따로, 재산도 따로요. 진우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건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합의한 걸 두 분한테 확실히 못 박아야 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 생각엔요. 아예 두 분 다 재산을 지금 자식들한테 증여하고 두 분끼리만 사시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요. 테이블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하네요. 미숙과 수진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소영도 오빠를 쳐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가 힘을 합쳐서 부모님들을 설득해야겠네요. 준호의 말에 5명이 묘한 동의를 이뤘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진우가 준호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서로 연락하면서 진행하시죠. 그러시죠. 부모님들 행복도 중요하지만 우리 권리도 지켜야죠. 그날 밤 준호는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최민호 씨 자식들 만났어요.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 내가 왜? 다들 각자 재산은 각자가 상속받는 걸로 합의했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하셔야 해요.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너희들이 언제부터 내 인생을 결정했어? 목소리가 커졌어요. 준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숙은 한참 동안 멍하니 휴대전화를 들고 서 있었어요. 자식들이 자기 뒤에서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니요. 다음 날 아침 6시
영숙은 평소처럼 영숙이네 반찬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장사를 준비하려면 새벽부터 움직여야 했어요. 무 한 박스를 들어 올리는데 갑자기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으윽! 영숙이 무릎을 짚고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가게 직원 김미란이 주방에서 나오다가 영숙을 발견했어요. 사장님, 사장님. 미란이 달려와 영숙을 부축했습니다. 영숙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119 불러요. 빨리요. 미란의 다급한 외침에 옆 가게 주인이 뛰어왔습니다. 10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에 영숙을 눕혔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빨리 이송해야 해요.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준호 씨? 사장님이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 중이에요. 일단 입원시키고요. 제가 저녁에 갈게요.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숙에게도 전화했지만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아이고, 엄마가. 근데 지금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수지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미란이 영숙의 휴대전화를 뒤져 민호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최민호 씨시죠? 영숙 사장님이 쓰러지셔서. 30분 후 민호가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영숙아. 민호가 침대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어요.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셨어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요?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보호자분께서 환자분이 안정을 취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영숙은 오후 4시에 정신을 차렸어요. 눈을 뜨자 민호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빠, 영숙아, 괜찮아?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애들은 왔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준호가 병실에 도착했어요. 양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회사 일이 있어서 늦었네요. 준호는 병실 구석에 서 있는 민호를 발견했습니다. 아, 최민호 씨시군요. 준호의 인사는 냉랭했어요. 민호도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민호를 복도로 불러냈어요. 최민호 씨, 솔직히 말씀드리죠.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재산 때문에 접근하신 거 아니에요?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고요? 당신이야말로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봤소. 재산만 밝히는 건 당신 아니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병실 안에서 영숙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은 이틀째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날 준호는 30분 있다가 회사로 갔어요. 미숙은 점심시간에 들렀다가 애들이 기다린다며 급히 나갔습니다. 수지는 문병 한번 오지 않았어요. 반면 민호는 달랐습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병실에 나타나 영숙의 아침 식사를 챙겼어요. 영숙아, 미역국 끓여왔어. 집에서 끓인 거야. 민호는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떠서 영숙에게 먹였습니다. 오후에는 친구 옥자가 찾아왔어요. 옥자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숙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알겠지?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셋째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리고 세 자식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앞장서서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왔어요. 세 자식이 침대 주변에 둘러섰습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번 일로 저희도 많이 생각했어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미숙이 거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엄마. 재혼하시는 거 우리가 반대 안 할게요. 영숙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잠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대신 이 재산 증여 계약서에만 사인해 주세요. 그럼 아무 문제 없이 재혼하실 수 있어요. 영숙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서류를 보지도 않고 영숙이 물었어요. 너희들, 엄마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니? 빨리 재산 받고 싶은 거니?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영숙이 비웃었습니다. 걱정? 내 재산이 걱정되는 거지. 엄마가 걱정되는 게 아니잖아. 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링거줄이 흔들렸습니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홀 서빙하면서 너희들 대학 다 보냈어.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했어. 미숙이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을 산 적이 없어. 엄마로만, 일꾼으로만 살았단 말이야. 영숙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좀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재산부터 내놓으라고? 그게 자식이 할 짓이니? 준호가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현실적으로. 나가. 영숙이 소리쳤어요.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얼굴도 보이지 마. 세 자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영숙은 베개를 끌어안고 흐느꼈어요. 민호가 복도에서 들어와 영숙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영숙아, 울지 마. 이제 우리 둘이 잘 살면 돼. 영숙은 민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기로요.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민호와 함께 강남의 한법무법인을 찾았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 정수민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재산관리건으로 오셨죠? 정 변호사는 친절하게 응대했어요. 영숙이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유언장보다는 신탁을 활용하시면 어떨까요? 정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신탁이요? 영숙이 되물었어요. 네. 재산 소유권은 유지하시면서 관리와 수익은 본인이 지정한 대로 할 수 있어요. 살아계시는 동안은 두 분이 자유롭게 쓰실 수 있고요. 민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재산은 우리 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두 분 모두 사망하신 후에 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이죠. 영숙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영숙은 자신의 계획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정 변호사는 감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2주 후 영숙은 세 자식을 다시 집으로 불렀습니다. 준호, 미숙, 수진이 거실에 모였어요. 이번에는 자식들의 표정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생각 좀 하셨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너희 말이 맞더라. 영숙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세 자식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재산 정리를 해야겠어. 확실하게. 미숙과 수진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어머니는 현명하세요. 그럼 증여 계약서를. 아니, 영숙이 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재산은 전부 영숙 마이너스 민호 공동 신탁으로 넘긴다. 우리 둘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다 쓸 거야.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둘 다 죽은 후에 남은 재산만 너희가 받는 거야. 그때까지는 한 푼도 못 받아. 수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그럼 우리는 언제 받는데요? 영숙이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내가 죽을 때, 그게 싫으면 알아서 해. 미숙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효도한 건 뭐가 돼요? 영숙이 비웃었습니다. 효도? 오늘 처음 알았네. 나는 너희들한테 그냥 재산 ATM인 줄로만 알았지. 준호가 다가서려 했지만 영숙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리고 나랑 민호 씨는 다음 달에 결혼한다.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축하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알고만 있어. 이제 나가. 세 자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내가 할게. 너희는 신경 꺼. 자식들이 나가고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 같았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영숙과 민호는 작은 결혼식을 올리고 제주도에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두 사람은 민호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추석 아침이었어요. 영숙은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뒤에서 영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영숙아, 행복해? 응, 오빠. 정말 행복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가 문을 열자 준호가 큰 선물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 추석인데 그냥 갈 수가 없어서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놀라서 현관으로 나왔어요. 준호야. 거실로 들어서자 이미 미숙과 수진이 와 있었습니다. 두 딸은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웬일이니?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가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숙과 수진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건데. 수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민호가 다가와 자식들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다들 일어나세요. 우리 이제 한 가족 아닙니까? 초인종이 다시 울리고 진우와 소영이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도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추석 잘 보내세요. 진우가 깍듯하게 절을 했습니다. 다섯 자식이 모두 모여 차례를 지냈어요. 영숙은 눈물을 훔치며 절을 받았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을 모았어요. 유럽 여행 패키지 예약했어요. 두 분이 다녀오세요. 영숙이 봉투를 받으며 물었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야 진짜 효도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미숙이 말을 이었어요. 엄마, 저희가 엄마 인생을 빼앗았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수진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우리는 찬성할게요. 저녁이 되어 자식들이 돌아갔습니다. 영숙과 민호는 베란다에 나와 차를 마셨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잘 싸운 거 맞지? 영숙이 물었어요. 당연하지. 우리 인생이잖아.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민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 정말 행복해. 70평생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서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영숙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